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공학 모든 고민을 타파타파하는 여러분과 환경공학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경험님 반갑습니다. 송혜윤님 반갑고요.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한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한 분밖에 댓글을 안 써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준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찬우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당첨되셨습니다. 권국현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대기환경 기사 산업 기사 이 책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요. 그 제 메일 주소를 이제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메일 주소에다가 거기에 주소하고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그 받는 대로 바로 아, 제가 이제 배송비까지 부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첨 안 되셨거나 이걸 몰라서 가지고 이 이벤트를 모르셨어 가지고 참여를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까지 구독자가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예, 수질환경 기사 이번에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00분 기념인데 벌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오늘까지 119분이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200분이 됐을 때 제가 또 두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자 지금처럼 뭐 수질환경 기사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 교재가 또 이제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시되면 그것도 이제 보내는 이벤트를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때가 뭐 실기 시즌이라고 하면은 뭐 실기책을 보내드리고 필기 시즌이라고 하면은 뭐 필기책을 보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벤트 할 거니까요. 200명은 두 분, 300명은 이제 뭐 세 분. 그러면은 뭐 이제 10,000명 되고 그러면 진짜 출판사 하나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얘기할 주제. 사실은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도 되는 이유가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연구 중인 아주 핫 이슈죠. 환경계에서 아주 핫 이슈인 우리의 그 건강을 위협하는 바로 썸네일에 보셨죠? 플라스틱에 제가 쌓여져 있는 그 썸네일을 보셨을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하는 동안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 저번 주 스트리밍에 대한 내용, 또는 뭐 수강생이시면 뭐 갑자기 뜬금없이 수업에 대한 내용, 뭐 환경공학에 대한 뭐 내용들은 언제든지 방송을 하는 와중에 올려주시면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는데 일단 미세 플라스틱 이 문제가 좀 대두가 된 게 언제부턴가 해양에서 쓰레기 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들어보셨죠? 쓰레기 섬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쓰레기 섬. 쓰레기 섬이 저도 좀 조사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디 있냐면 일단 태평양에 있습니다. 자, 태평양 문제. 퀴즈. 태평양 동쪽에 있을까요? 중심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서쪽에 있을까요? 서쪽. 제 기준을 안 말씀드렸네요. 서쪽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있는 쪽. 동쪽은 그 미국 쪽. 그리고 중심 쪽은 그 가운데가 되겠죠. 뭐 하와이 쪽. 정답은요. 지금 다 정답이에요. 사실 다 있습니다. 서쪽에도 있고요. 중심 쪽에도 있고요. 동쪽에도 이렇게 세 군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다른 해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섬 정도 규모다 할 정도는 이제 태평양에 그렇게 세 군데가 형성이 돼 있고 이걸 다 합치면요. 이 쓰레기들을 다 합치면 거의 규모가 아, 거의 뭐 호주
뭐 절반만 하다는 뭐 학자들도 있고 그 부피로 다 따지면 전체 그냥 부피로 보면 호주만 하다는 학자들도 있고 그 정도 부피가 됩니다. 엄청나죠? 호주도 땅이 엄청나게 넓은 나라잖아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이 다 쓰레기로 덮여지는 섬입니다. 그 호주만큼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지금 사실은 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서야 뭐 하는데 그 쓰레기는 얼마나 옛날부터 쌓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해되지도 않고 아직도 그렇게 섬에서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섬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 문제로 생각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떠오르는 문제가 물고기들이 그거를 막 먹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으니까. 아, 최승우님.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우리 반가운 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기분이 더 좋은데. 자, 이 쓰레기 섬들에서 그럼 뭐 물고기들이 이 쓰레기들을 먹고 그리고 이 뭐 그 조류들이 쓰레기들을 막 먹고 그래서 그런 사진들 보셨죠? 조류가 죽었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배가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진들. 또는 뭐 거북이가 막 비닐 이렇게 막 물고 있는 거. 거북이가 비닐을 왜 물냐면은 거북이는 해파리를 먹거든요. 해파리가 비닐인 줄 알고 뭐야 비닐이 해파리인 줄 알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닐 먹고 막 죽는 뭐 이런 사진들이 막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쓰레기 섬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해가지고 막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 섬뿐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 섬에서 계속해서 뭐가 되겠어요? 막 파도에 휩쓸리고 거기 막 생물들이 갉아먹고 그리고 뭐 또 뭐 돼요? 산화적으로 이제 막 분해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거기 미생물들도 분해하고 전기가 통하지 않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해파리를 이렇게 쏘는 건 아는데 아무튼 뭐 그 거북이는 그런 게 상관이 없나 봐요. 그래서 다 먹는데 어쨌든 그 쓰레기 섬에서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분해가 되죠. 또 자외선도 분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분해가 되면서 얘네들이 거의 나노 사이즈라고 하면은 이 머리카락이 거의 마이크로 사이즈거든요. 한 알이, 한 털이, 한 뭐라고 합니까? 한 모가 하여튼 한 털이 한 올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돼 버리니까 얘네들이 그냥 뭐 막 한 가닥 감사합니다. 한 가닥 그렇죠. 이거보다도 이제 작은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수생 생물들이 물만 마셔도 이제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대기 중으로도 막 날리는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들이 그냥 육지로도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피해를 계속해서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쌓아놓으면 안 되겠다. 그 전에 쌓이지 않게 막거나 쌓여 있는 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요새 막? 그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거 쓰지 말자 막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회용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그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그 버려지는 게 플라스틱의 50%가 일회용이랍니다. 플라스틱의 50%가.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형태로는 피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조사를 하면서 찜찜하더라고요. 매번 숨을 참으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또 조심해야 돼.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 숨을 참으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좀 문제 속에 있는데요. 자, 그 악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든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세에서 점점 플라스틱이 작아지는데 작아지면은 생물이 잘 흡수하고 그다음에 날릴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는데 작아지면 그럼 반드시 독성이 올라가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놓은 걸 보면은 여태까지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작을수록 이 유해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입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어떤 물질도 쪼개면, 사과도 쪼개면 어때요? 뭐가 커지죠? 우리 공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표면적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이 커지면 자, 사과를 그냥 냅뒀을 때하고 4등분으로 쪼갰을 때하고 어떤 게 빨리 상합니까? 어떻게 빨리 산화가 돼요? 4등분한 게 더 산화가 되죠. 반응이 더 표면적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응성이 커질 거다. 거기에 독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있을 때는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이 독성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연성이 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면 나노 사이즈까지 작아지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두 가지 특징이 생기거든요. 저랑 대기 배우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야. 또는 환경기능사 같이 하신 분들. 자, 입자가 작아지면 무슨 특징 생기죠? 폭발성이 생깁니다. 여기 안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반응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착성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흡입되면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플라스틱이 미세해짐에 따라서 유해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분해가 될 때 생기는 게 플라스틱 안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 좋은 물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힌트. 일회용으로 쓰는 우리 컵라면 먹으면 요거 나온다 이 얘기하잖아요. 답변을 제가 그렇죠. 아, 정답입니다.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는 뭐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호르몬에 영향을 줘갖고 뭐 생식기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악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컵라면 용기일 때보다 점점 미세해지면 미세해질수록 더 배출이 많이 되겠죠. 그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용출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타지 말라고 돼 있는 난연제라는 게 있어요. 그 난연제 물질도 상당히 좀 피해를 주죠. 뭐 염증 같은 것들을 이제 유발하면서. 그런 피해들을 저 야기하니까 미세해질수록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락로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몇 개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진짜 스트리밍은 몇 분 안 보실지 몰라도 이걸 또 유튜브에 올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또 좋은 정보들을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 뭐 그런 대책 같은 거 알고 있는 거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뭔가 약간 좀 무슨 환경 캠페인 같이 흘러가는데 어쨌든 자, 우리는 다 환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 줄이려면. 뭐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일회용품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텀블러 많이 사용하고 그쵸. 그 재활용하는 이제 방법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재활용하는 방법이 사실 이게 공학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제 폐기물 처리 기술로 이제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봤을 때 플라스틱을 일단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재이용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그대로 이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그냥 잘라가지고 화분으로 만들었다.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중간에 2차 오염물질이 뭐 부산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게 이거를 다시 녹여갖고 성형을 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녹이면은 이게 다시 이제 펠렛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록색은 이제 초록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투명은 투명끼리 해갖고 이런 알갱이의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플라스틱 덩어리로 다 녹여갖고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이만한 거 만든다, 뭐 요만한 거 만든다. 그렇게 녹여갖고 또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성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한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게
100이 지금 들어오면은 진짜 70도 다시 재활용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래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또 문제가 되고 텀블러를 그냥 쓰는 게 결국에 뭐 대책되고 안 쓰는 게 대책되는 이유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게 버려지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썩는 데는 거의 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 10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을 하더라도 1년 뒤에 또 버려지고, 버려지면서 점점 50%씩 계속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 4년만 지나도 아무리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할 수 있는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 버리고 오래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활용 방법이 뭐 그런 게 있어요. 녹여가지고 그 쓰레기들 우리가 매립을 하잖아요. 매립장에다가. 근데 그 쓰레기들을 어떤 오염물질이 용출이 안 되게 플라스틱으로 한번 싸요. 그 다음에 이걸 굳혀서 그 덩어리를 갖다가 매립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플라스틱을 완전히 녹여갖고 그 건축자재에다 섞어서 넣는, 그걸로 벽돌도 만들고 건축자재로 만들고. 사실 이거 선진국에서는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연소할 때 꼭 나오는 애가 다이옥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이옥신은 제거하려면 그 제거 장치가 꼭 필요한데, 경제성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고 봤더니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옥신 제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활용 비용이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이따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재활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좋게 들어온 거 말고는. 뭐 이상하게 들어온 거를 굳이 성형을 해갖고 만들면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더 들었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경제적으로. 뭐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갖고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 진짜 잘 버리고 그 딱 그 종류에 맞게 잘 분리수거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포장재 같은 거 잘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용기 같은 거 썼다 그러면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드리는 것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죠. 예. 그런 것들 좀. 자, 오늘은 제가 그래갖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오늘 옷도 제가 이 셔츠를 입고 왔어요. 제가 이 셔츠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어디서 샀냐면 그 혹시 동묘시장 아세요? 동묘시장? 이게 없어서. 아,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알라고 오셨는데 지금 이거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옷을 동묘시장에서 샀어요. 그 동묘 혹시 그 무한도전 보셨죠? 막 동묘에서 막 주워가지고 뭐 세 개 뭐 만 원 뭐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게 뭐 한 장에 4,000원인데, 이것도 나름 명품입니다. 근데 메이커예요. 근데 이게 막 세 장에 막 만 원. 이거 막 구제죠. 좀 나온 지 연도는 좀 오래된 거. 근데 이제 뭐 상태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도,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재활용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좀 자부심이 있어갖고 이 옷을 좀 입고 왔어요. 괜찮지 않나요? 예. 거기 여러분들 진짜 그 실제로 가보면은, 아유, 별 말씀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경화님, 우리 정찬우님 잘 어울리십니다 해주셨는데,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시는 일 다 잘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저만 알고 싶거든요. 이게 사실 저만 알고 싶은데, 예. 좋은 질문 지금 하나 나왔거든요. 친환경적 소비네요. 옷도 플라스틱 제품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여러분들 옷에 보시면 그 진짜 비싼 옷 있잖아요. 뭐 캐시미어 100% 또는 또 뭐 있나요? 그 뭐 순면 100%뭐 이런 것들 말고는 뭐 그쵸, 울도 있고 뭐 모피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는 면 100%네? 이거는 코튼 100%네? 이거는 플라스틱 안 들어있고요. 단추에는 들었네, 플라스틱이.
보통은 여러분들 그냥 옷 사시면 뭐 일반 나이론 같은 그런 옷 있잖아요. 실크로 돼 있는 거 뭐 그런 옷들. 또는 여러분들 많이 입는 뭐 추리닝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막 거기 폴리에스테르 뭐 폴리아미드 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쵸? 보신 적 있죠? 그 보신 적 있죠? 거기서 폴리라는 게 폴리 구조가 이렇게 얽혀 있는 구조예요. 얽혀 있는 구조. 굉장히 막 벌집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구조거든요. 폴리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폴리자가 붙으면 일단 합성 섬유라는 얘기고, 합성 섬유는 그 구조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 재료들입니다. 다. 걔네들이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아, 왜냐면 그 하나 폴리 그 이루는 결정체 하나가 벤젠들인데, 이 벤젠들로 이루어진 게 이제 그 폴리 구조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 성분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 버려지고 분해되다 보면 이것도 미세 플라스틱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제가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 봐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치약 안에, 그리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섬유유연제 안에 거기 미세 플라스틱 들었다.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죠. 거기 그 합성 원료들이 들었으면 그 합성 원료 중에 그 뭐 PCB 구조라든지 이런 폴리 구조가 돼 있으면 걔네들도 어쨌든 플라스틱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플라스틱하고 아주 그 재질 그 재료가 똑같은 애들입니다. 걔네도 다 날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재활용, 재이용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섬유유연제 없고 냄새업에서 매일 섬유유연제 썼는데 이제 못 쓰겠네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섬유유연제도 생분해가 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실 좀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힘이죠. 그 인식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들었네 섬유유연제. 이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인데 그럼 안 써야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광고에서 그런 광고도 있어요. 섬유유연제. 저희 섬유유연제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들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걸러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이 점점 좋아지니까 점점 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안 만들어질 것 같네요. 이런 게 좀 환경 경영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들이 이제 경영 방식을 좀 바꾸게 만드는 아주 좋은 형태죠. 그쵸.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제가 그 기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갖고, 그게 뭐더라? 제가 기억나면 그 댓글에 써드릴게요. 그 HE 땡땡인데 그 성분이 들었으면 걔가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음. 그런 애들은 이제 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전 세계가 똑같이 환경 문제라는 게 결국 기술로 바뀌는 게 아니라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려면은 사람들이 이슈화가 되고 문제화가 돼서 이거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결국 바뀌잖아요. 그런 현실입니다. 법으로 해결되고, 법이 있으면 항상 이제 정치라든지 어떤 파워 같은 것도 이제 관여가 돼 있죠. 예를 들면은 법을 만들고 싶은데 대통령이 환경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대통령이다. 예를 들면은 저기 미국에 저기 있잖아요. 트럼프. 그 사실 환경인들의 주적이거든요. 그 트럼프 그분은 어떻게 옛날에 그 슈퍼마리오 게임으로 보면은 그 쿠퍼 왕 같은 그런 존재가 트럼프예요. 환경인들의 아주 쿠퍼입니다. 자기네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환경 규제 다 낮추고 그냥 뭐 다 배출하고, 미국은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된다. 돈으로 생각하고 다. 큰일 날 소리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얽혀 있죠. 문제화가 되고,
그게 결국 실행되려면 또 결국 그 파워, 누가 지금 어떤 그 권력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금 중요시해진다라는 거. 아이고 우리 정원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아유 오랜만에. 아유 제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지내셨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이 아유 얼마만인가요? 아유 참 제가 개별적으로 방송 끝나고 또 연락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참 지금 요때 미세 플라스틱 이제 얘기 이제 다 나누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대책들을 나누고 있는데 대책이 잘 안 떠오르죠. 사실 이게 떠올랐으면은 벌써 좀 해결을 했을 거예요. 정수기로는 미세 플라스틱까지는 거르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생수병이 그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그걸 안 쓰신다는 얘기죠. 맞나요? 생수병 그 플라스틱 병을 쓰면은 이제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네.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올 수가 없죠, 사실은. 물 자체 수원에도 이제 플라스틱 성분은 없고, 예.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들어오진 못하죠. 예. 정수기가 엄청나게 저기 미세한 것까지 거릅니다. 냄새와 맛 성분까지 거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까지 다 걸러요. 그 필터에 그 단계가 있거든요. 공학적으로 막 봤을 때. 뭐 울트라 필터, 뭐 나노 필터, 그 다음에 뭐 저기 증류수 만드는 뭐 RO 필터,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나노 사이즈 정도는 다 걸러내요. 좀 옛날 정수기라고 하더라도 그 더 아래 단계까지 건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뭐 오늘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얘기는 요 정도 하고 한 주간 내가 좀 겪어왔던 또는 뭐 가지고 있던 이런 환경공학 관련된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하면은 남겨주시면 그 얘기 관련해서 좀 나누고 영상 편집 같은 거 해서 예. 영상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다 배워놨어요. 편집하는 것도 배워놨는데 프로그램도 다 설치해놨거든요.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노래 불렀습니다. 예. 이 편집 시작하려고. 그거 좀 편집도 하고 자막도 넣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주 찾아올게요. 제가 여태 왜 안 했냐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항상 이게 수업 준비하고 맨날 수업이니까 내일 수업하기 준비하기 바쁘고 이렇게 이게 맨날 내일 올 불 끄고 살다 보니까 아유 예 이거 네 요번에 제가 편집을 해서 편집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약속 드리고 편집을 진짜 저 컷 편집이라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처음에 혹시 들어오셨는데 처음 시작부터 제가 뭐 노래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좀 그 편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창피해서라도 제가 편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예쁘게 이렇게 다듬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질문들도 너무 좋습니다. 이 영상 발전을 위한 이런 질문들. 선생님 얼굴을 좀 편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너무 좋죠. 예. 얼굴이 좀 미스였어요. 뭐 오늘은 뭐 살 빼신다 했는데 뭐 그런 거. 이 개론 끝났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게을러서 없는 것 같네요. 지금 경화님은 1회를 지금 저기 접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개론은 끝나셨다. 제가 그 강의 때도 그 친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 얘기하냐면 자격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이 점수가 100점이 아니잖아요. 1등이 아니죠. 60점만 넣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50점까지 왔는지 40점까지 왔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고지를 나 100점 맞으려면 얼마나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계속 예.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딱 2주가 남았다. 그때는 뭐 인강이랑 병행하셔도 좋은데 병행하더라도 반드시 기출문제 들어가야 됩니다. 기출문제 그때는 무조건 넘겨주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수질이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면은 완강하거든요. 수질. 완강하고 바로 기출문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료 같은 것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 자료실에다가 네, 거기서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태까지 열심히 했어도 지금 잘못하면 떨어지고요. 여태까지 좀 못했어도 지금 잘하면 합격하는 시간이 지금 2월 달이거든요. 시험 전 한 달. 지금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지금 열심히 하시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를. 그쵸,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요, 제가 딱 말씀드린 게 그래서 2주입니다. 최대한 이론을 볼 때까지 보는 게 편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2차 실기 때 필답 공부할 때 결국 또 하셔야 돼, 이론을. 왜냐면 그때는 찍는 게 아니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부 또 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론을 하는 게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일단은 2주 전까지는 하시고 2주가 딱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방지 기술 하는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4, 5과목도 못하고. 그래도 기출문제 가셔야 돼요. 가면서 이제 막 인강 듣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자, 하시다가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또 물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 차느님이 경력이 1년이라서 10월 응시 가능이라고 해서 그게 안 되셨구나. 경력이 아직 안 차가지고. 그쵸. 취득 후에 1년이니까 김이 새셨다. 교재는 아마 제가 원고를 3월이나 4월쯤에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가 그 이제 디자인 작업하고 뭐 오타 수정하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4월 정도?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5월 이 정도 아마 출간이 될 겁니다. 수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까지 뭐 나오니까 다. 뭐 경력 안 되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동안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일에 또 집중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끝까지 좀 응원하고 진짜 뭐 무조건 제 바람은 항상 제 수업을 이제 들으셨으면 최소한 저보다는 잘 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으면 제가 가르쳐 드린 걸 토대로 저보다 당연히 잘 되셔야 되니까 잘 되셔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농담이고요. 어쨌든 잘 되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좋습니다. 아주 필요한 질문들 잘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스트리밍 아주 뭐 플라스틱 여러분들 뭐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당첨되신 권국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댓글로 제가 댓글에 제 메일을 이제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소하고 전화번호,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배송을 해드릴 거고. 자, 오늘 해서 7번째 스트리밍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목요일 밤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스트리밍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알람 설정했다 좋아요 눌렀다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